남편 민재와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웨딩 플래너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이 이런 문제를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늦게까지 일했지만 요즘은 이유 없이 늦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이상해졌고 저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의 재킷을 정리하다가 작은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에는 고급 목걸이 가격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런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 산 걸까요? 며칠 후, 민재는 주말에도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그가 집을 나선 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저는 마음속에서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재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휴대폰을 가까이에 두고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낯선 이름의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요즘 정말 이상합니다. 그는 집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휴대폰을 자주 보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의 신용카드 기록을 보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결제가 이루어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민재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민재가 외출한다고 말한 날,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한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민재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재가 그녀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민재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탐정은 며칠 내에 민재의 일정과 그 여자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 제 일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웨딩 플래너로서 준비하던 결혼식들은 모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결혼 생활은 반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상황을 감추며 일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민재가 자주 만나는 여성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과 사진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몇 달 전에 웨딩 플래너로서 도와준 신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민재와 엮이게 되었을까요? 이제 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불륜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재와 그 여자가 만나는 것을 직접 본 후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녀였을까요? 왜 그 신부와 민재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탐정이 준 자료를 검토하며 민재와 그녀의 만남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났고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번 그런 정보를 확인할 때마다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탐정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그녀는 몇 달 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결혼식을 담당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표정으로 저와 대화를 나누었고 민재와의 관계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한 미소가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웨딩 플래너로서의 직업을 이용해 수진과 접촉할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결혼식 계획을 상의하는 것처럼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기억했고 기꺼이 저와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자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녀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를 만나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수지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행복한 척하는지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녀가 민재와의 관계를 숨기는 방법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이 새 남편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단순히 민재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경을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과거, 그리고 그녀가 민재를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면서 저는 그녀의 과거와 저의 과거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가족은 예전에 큰 사업을 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망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는 제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녀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진과의 만남과 그녀의 과거를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민재의 배신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과거로 인해 발생한 이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저는 점점 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족과 제 가족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재의 배신은 물론이고 제 아버지의 과거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짓눌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수진의 행동과 그녀의 목적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민재와의 관계를 즐기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복수의 대상이 제가 아니라 제 아버지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결과는 제게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지금은 증거를 더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을 보는 일도, 그의 외출을 기록하는 일도 이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재가 수진과 만나기로 한 날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호텔 로비에서 만났고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 장소에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재와 수지는 여전히 저를 속이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배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수진의 결혼식 때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그녀도 그 결과에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진의 가족이 왜 이런 복수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민재와 저의 결혼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진과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저를 대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는 그녀의 가족에 대해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녀가 일부러 저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의 목적을 알아차리길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민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척 저를 대했고 저는 그의 태도에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진의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저는 아버지와 관련된 오래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은 기록들 속에서 저는 그 사건이 정말로 수진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시 그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그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재와 수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과거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그로 인해 저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의 목적이 복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는 했지만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을 파괴하려는 그녀의 계획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민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배신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태도로 저를 맞이했지만 저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가족과 관련된 은근한 힌트를 던졌습니다. 그녀와의 만남 이후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말과 탐정이 준 정보를 조합하며 저는 그녀의 계획이 제 가족의 과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그녀와 이런 관계를 시작했을까요? 저는 민재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묻고 싶었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기 전에 그는 먼저 저를 피했습니다. 그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저와 대화를 나누는 대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신용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고 그는 여전히 수진과 만나는 장소에서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신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집에 없는 동안 그의 서랍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문서와 메모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수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수진과 함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이 저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재와 수진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를 겨냥한 복수의 일환이었고 저는 그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진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가족과 관련된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한때 부유했지만 아버지의 결정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몰락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그녀의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민재와 수진의 관계, 그녀의 복수, 그리고 제 가족의 과거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 삶은 계속 혼란 속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끝내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상해 보인다고 느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주저했습니다. 저는 결국 수진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가족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었고 당시의 결정으로 인해 수진의 가족은 사업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가족에게는 그 결정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진이 느꼈던 분노와 상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내 결혼을 파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수진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했고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수진과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민재의 관계를 끝내고 그녀가 복수를 멈추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말을 들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왔을 것이고 단순한 대화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재를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묻고 수진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하도록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수진의 계획에 휘말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수진을 만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수진과의 마지막 대면을 위해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민재와의 관계를 끝내고 복수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제 말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가족에게 사과하겠다고 약속하자 그녀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녀가 제 말을 이해했기를 바랐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수진과 민재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가 수진의 가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배운 것이 많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의 가족에게 직접 사과를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 날, 저는 그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부모님과 연락을 했고 그들은 어렵게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고 그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랐습니다. 만남 장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많은 감정을 품고 있는 듯 보였고 수진도 옆에 앉아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뒤에서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내렸던 결정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저는 그들이 이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조금씩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밖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과를 들었지만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더 이상 복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수진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저는 그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저에게 사과했지만 저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민재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서로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저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채워가기로 결심했습니다.